최초 상태로 만들어 놓고요. 최초 상태로 복원했으면 이 상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켜주고, 네. 로그인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으면 로그인 하면 됩니다. 먼저 애드 유저로 코리아 IT 마스터 계정 만들었고, 만든 계정의 비밀번호까지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비밀번호 설정했고 계정 추가했으니까 원격 접속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큐티로 넘어가면 되겠죠. 넘어가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 설정 중에 이 서버 컴퓨터를 껐다 켜야 되는 설정은 IDC에서 하고 원격으로 넘어간다는 상황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IP ADDR 했을 때 EMP0S3 이거는 이제 랜카드죠, 랜카드. 호출박스 보면은 네트워크에서 NAT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EMP0S3이에요. EMP0S3 이게 인터넷인데 이게 켜져 있어야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지만 이걸로 할 건 아니죠. 호스트 어댑터 전용 호스트 전용 어댑터 이걸로 할 거고 일단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켜졌죠? 그 다음에 셀리눅스 설정을 할 거예요. 셀리눅스 셀리눅스는 설정하고 나면 컴퓨터를 껐다 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실을 탈출하기 전에 재부팅하고 가면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동선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인 거죠. 셀리눅스 설정 파일의 경로예요. 그래서 인폴싱을 디세이블드로 바꿔주고 서버 컴퓨터에 로그인된 계정은 루트죠. 루트라서 수도 없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셀리눅스 설정했으니까 껐다 켜면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을 해야죠. 일단은 가상머신이 꺼져야 되니까 꺼주고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네트워크 설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에 어댑터 2 있죠? 어댑터 1에서 이 NAT 방식 이거는 그대로 두고요. 어댑터 2에서 사용하고 호스트 전용 어댑터 이걸로 바꿔준 다음에 지금 이게 보시면 샵 2가 붙은 게 도커 툴박스 사용 중이라서 설치해가지고 그런 건데 없는 거로 하면 됩니다. 요거 버추얼박스 호스트 올리 이더넷 어댑터 이걸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다시 켜주고 키면은 로그인이 안 된 상태로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로그인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 EMP0S8 나와 있죠. 그리고 EMP0S3 랜카드는 자동으로 활성화되도록 설정 안 했으니까 다시 켜주고 그 다음에 켜졌는지 확인하고 그러면 원격에서 접속하기 전에 수도스에다가 만든 마스터 계정 있죠? 그거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줘야 수도스에 등록되는 거예요.
저장하고 나가고. 그러면 이제 푸티로 접속해도 되겠죠. 음. 전에 있던 거 로드 해 놓고, 이거는 음, EMP0S8 IP가 바뀌죠. 전엔 101이었는데 102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여기 바꾸고 저장하고 이걸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accept 누르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입력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도스 등록까지는 웬만하면 그 루트를 이용해야 되니까 서버 컴퓨터에서 하는 게 좋죠. 이제 푸티 원격으로 들어왔고, 물론 이제 수도스에 등록하는 거 원격에서 해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푸티로 할 거라면은 이거 해서 루트로 변경됐죠. 이 상태에서 수도스 설정해도 됩니다. 근데 이미 했으니까 엑시트로 탈출하고, 이제 그럼 이 상황에서 코리아 IT 마스터 계정은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랜카드 설정을 변경해 볼게요. EMP0S3 랜카드가 이제 자동으로 켜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 스크립트 IFC 이 파일이죠. 이 설정 파일의 경로는 외우는 거 아니고, 하다 보면은 외워지는 게 아니라면 그냥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부트의 설정 값을 yes로 바꿔주면 되고, 여기까지는 쉽죠? 설정사항 변경된 거 적용해야 되니까 관련된 부분 재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한번 껐다 켜지면서 변경사항 적용됐고, 패키지 매니저 염 있죠? 염으로 채널을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동 응답하는 옵션까지 넣어주고, 채널 추가했으니까 업데이트 해야죠. 그 다음에 진행되는 동안에 엔진엑스에 CentOS 설치할 겁니다. CentOS에 엔진엑스. 근데 이제 보수적 관리에 의해서 얘가 이제 9버전을 설치한다고 했죠. 최신 버전을 설치하려면 서브 페이지에 있죠. 엔진엑스 관련해가지고. 이런 리포지토리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애플리케이트 세션으로 하나 열어주고, 띄워놓은 상태로 내용을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저장하고 나가고,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죠. 이 상태로 엔진엑스 설치하면은 뭔가 충돌돼서 정상적으로 안 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만약에 혼자 하다가 안 됐으면은 내가 문제없다, 나는 빠짐없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어디선가 빠뜨린 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태반이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웬만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써놓고 업데이트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데이트 완료했으니까 이제 엔진엑스를 바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엑스 설치 완료됐고 설치한 엔진엑스를 켜야죠. 켜기 전에 상태를 보면은 꺼져 있습니다. 지금 inactive라고 되어 있죠. 켜져 있으면 뭐 초록불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활성화까지 해주고 다시 상태를 확인해 보면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엔진엑스 설치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죠. 웹서버가 돌아간 상태예요.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해졌는데 일단 내부 접근부터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wget을 이용할 건데 내부에서 리눅스 안에서 브라우저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죠. 지난 시간에 뭐 MySQL 접속기로 쓴 거 있죠? 127. 포트는 80 기본이니까 생략되어 있고요. 앞에는 HTTP 생략된 겁니다. 생략 가능한 거는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205K 이게 성공했다는 거죠. 그리고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했는데 이게 왜 안 걸까요? 자, wget은 윈도우로 보면 브라우저랑 같아요. 같은데 자, 네이버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은 네이버 화면인 거지. 네이버 화면에 HTML 파일이 아니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화면이랑 다르죠. 근데 푸티에서는 왜 이렇게 다운로드 하냐면 그냥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다운로드가 됐다는 게 내가 보낸 요청이 정상적으로 됐다는 거랑 같아요. 그러면 wget으로 로컬이 아니라 이러면 네이버의 HTML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겁니다. 네이버 메인 페이지 화면이죠. 요거 HTML 파일을 다운로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운로드가 되면은 통신이 된 상태고, 통신 가능한 상태고, 가지고 있는 웹서버는 로컬에서 돌리고 있죠. 이 CentOS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 CentOS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27.0.0.1 얘는 누굴까요? 얘를 이제 다른 말로 로컬 호스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CentOS에서 로컬 호스트는 자기 자신이죠. 리눅스 환경.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돌리고 있는 웹서버에 80 포트로 접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index.html 그거를 받은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네이버로 요청을 보냈으니까 네이버에서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HTML 파일이 두 개가 있죠. 여기 뒤에 1이 붙은 거는 파일 이름이 중복되니까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거는 다 지우고 잘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했고 외부에서 접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IP를 또 따로 저장해 두겠습니다.
여기서 80 이제 예측되죠? 바로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외부에서 접속하려고 해가지고 웹서버 엔진X에 들어가기 위해 IP 주소 입력하고 기본 포트까지 입력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방화벽 때문입니다. 방화벽. 파이어월. 얘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방화벽을 끌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끝나고 파이어월까지 쓰면 안 되고 뒤까지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끄기만 해도 나오죠. 그런 다음에 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제 켜지지 말라고 비활성화까지 해야 됩니다. 디세이블. 그다음에 지금 알아서 80 포트로 들어갔을 때 index.html 파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보낸 요청은 어디로 보내질까요? 요청 자체는 리눅스한테 보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푸티가 접속한 환경에 보낸 게 맞아요. 포트가 80이고 엔진X에 80으로 들어오면 이런 문서를 보여줘요. 이 문서는 웹루트 폴더에 있죠. 엔진X를 설치하면은 엔진X가 자동으로 잡아주는 그 웹루트 폴더 안에 이런 파일이 들어있으니까 거기로 갔을 때 요청이 거기로 갔을 때 이 화면으로 돌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파일을 찾아가 볼 건데 경로를 찾아야죠. 경로를 모르겠으면은 업데이트 db 한번 해주고 로케이트를 이용해서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결과 중에 웹루트 폴더는 어디에 있을까요? 웹루트 폴더 default.comp였죠? 뭐 이것도 외우는 건 아닌데 하다 보면 외워지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이동하고 여기서 conf.d는 폴더예요. nginx.conf는 파일이죠. 설정 파일. 무슨 파일인지 보자면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문서입니다. 파일이에요. 이해되시죠? 폴더는 이 편집기로 못 들어가지만 문서는 가능하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웹노트 폴더 그 설정하는 거 그거 형태는 아니죠. 다른 거니까 나가고 conf.d 폴더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default.conf가 여기 있죠. 자, default.conf를 보면은 우리가 봤던 내용이 보이죠? 웹노트 폴더의 경로고 포트 서버 이름입니다. 웹노트 폴더의 경로를 이제 좀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웹앱 사이트 0의 퍼블릭 이걸로 웹노트 설정하고 버추얼 호스팅 할 때 사이트 1, 2, 3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로를 바꿨으니까 엔진X 자, 재시작해야죠. 네,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여주던 이 파일에 그 웹노트 폴더 경로를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있던 뭐 유저 어쩌고 있던 그 웹노트 경로가 아니라 다른 걸 보여주죠. 경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설정한 경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경로를 만들어야죠, 이제. 음, 이렇게. 그러면 해당 폴더로 이동해서 이 안쪽에는 방금 만들었으니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존재하긴 하니까 새로 고침하면 에러 내용이 바뀌죠. 여기서는 이제 index.html 파일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없어서 그런 거니까 index.html 파일을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 사이트 0이라고 쓰고 저장하고 나가고 그러면 내가 보낸 이런 요청이 만들어진 웹노트 폴더 경로를 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index.html 파일을 보고 있죠. 엔진엑스 기본 웹노트 폴더까지 설정했고 이제 뭐 할 거냐면 버추얼 호스팅 해야죠. 그러면 이제 버추얼 호스팅 할 그 폴더의 경로도 필요하고 또 사이트 1, 2, 3 필요하고 그러면 이 웹이라고 만든 웹노트 폴더 있죠. 여기 안에서 사이트 0을 복사해서 사이트 1, 2, 3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폴더가 루트로 돼 있죠, 소유자가. 그래서 먼저 소유권을 코리아 IT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R이라는 옵션을 줌으로써 이 밑에 있는 하위 폴더나 파일까지도 소유권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과 비교했을 때 바뀌었죠. 그럼 이제 이 폴더 내에서는 수도 안 쓰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이트 0을 사이트 1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 1을 2로 3까지 이러면 폴더 총 4개 완성됐어요. 만들어졌고 얘네 밑으로 가면은 퍼블릭이 각각 있겠죠. 거기 안에 index.html 파일 전부 사이트 0이라고 써 있으니까 수정하죠. 1부터 헷갈리지 않게 순서대로. 이렇게 4까지. 잠깐. 아니지. 4는 없죠. 개수가 4개지. 그러면 나머지 파일 다 바꿨으니까 다시 default.conf 있는 대로 가야죠. 왜냐면 nginx.conf에서 conf.d 폴더 안에 있는 모든 conf 파일을 include 해가지고 설정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default.conf 옆에다가 만들 거예요. 그리고 보기 전에 제가 말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름은 상관없고 확장자가 conf이기만 하면은 그 파일을 include 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맞네.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는 이제 관리자 권한 써야죠. 이렇게
이 안에다가 쓰는 내용은 서페이지에서 가져다 쓰면 되고, 사이트 1, 2, 3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하나만 더 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트는 8013 그대로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버추얼 호스팅 세팅했으니까 바로 하면 될까요? 방금 건든 파일이 설정 파일이었죠. 재시작해야 됩니다. 엔진X 재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80 포트니까 8011, 8012, 8013 포트로 갔을 때 문제없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버추얼 호스팅까지 했고, 이제 도커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밀번호가 안 막혔죠? 여러 개 복사해가지고 도커 설치해주고, 이네이블 한번 해주고, 그러면 이제 도커 설치 완료했고요. 홈으로 가서 컴포즈까지 설치해야 완벽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컴포즈를 뭐 당장 사용할 건 아니지만 컴포즈는 무조건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포즈까지 설치했으면 도커 설치했으니까 도커 명령어를 아무거나 입력해보자면 권한 때문에 안 되죠. 왜냐면 permission denied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permission denied. 그래서 이제 도커 명령어를 이용할 때는 수도를 붙여야 돼요. 근데 매번 도커 이용할 때마다 이러고 있을 수 없으니까 수도를 안 써도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껐다 켜야 돼요. 푸티의 경우는 재시작하면 되니까 듀플리케이트 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됐죠? 그러면 도커 설치하고 또 실행했고 활성화까지 했으니까 켜져 있어요. 수도까지 안 붙여도 되고, 그리고 이제 도커 설치한 순간 랜카드 하나 추가되죠. 도커 0이라고. 이거 도커 네트워크 이거 뭐지? 설치까지 완료하고 나면은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건데 그때 자세하게는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도커에서 이미지를 실행할 때 설치하는 명령어는 풀이고 실행하는 건 런이었죠. 포트 포워딩 했죠. 도커 툴박스 사용할 때 이거에다 포트 포워딩 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포트 포워딩 할 수 있어요.
뭐 네트워크는 기본 흐름만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가상화가 어떻게 들어가든지 같은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 한번 확인해주고 마리아DB 설치를 할 거예요. 요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할 건데 클라이언트 설정 있죠? 이거는 지금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설정을 처음에 했을 때는 CentOS에 MySQL 클라이언트 설치한 경우였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MySQL이 접속기가 CentOS에 없습니다. 서버나 클라이언트를 CentOS 환경에 설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커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갈 건데 컨테이너 안에 뭐 있겠죠? 이걸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속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CentOS에는 접속기가 없으니까 CentOS에서 바로 못 들어가고 컨테이너 내부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명령어를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실행 중인 컨테이너에 명령어 주입하는 게 이거였죠. 이 IT라는 옵션은 뭐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였고 컨테이너 이름에 이런 명령어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고 컨테이너 이름 입력하고 이쪽 자리는 해당 컨테이너 내부에다가 주입할 명령어를 쓰면 돼요. 그러면 접속기를 안 썼죠? 그러면 이제 마리아DB 1 컨테이너 안에다 이런 명령어를 줬으니까 이제 접속하려고 하는데 루트 비밀번호는 우리가 환경 변수 설정한 거 있죠? 2라는 옵션을 주면서 마리아DB 루트 패스워드 여기에다가 이런 내용을 저장했어요. 들어와졌죠? 돌고 있는 거 확인만 하면 되니까 나갈 건데 네. 계정 생성은 좀 나중에 하고 CentOS에다가 먼저 POFTPD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POFTPD 설치할 때 기존에 있는 거를 이거였나? POFTPD 기존에 있는 거 먼저 삭제하는 것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삭제까지 했으니까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정 파일 있죠? 이거 주석만 해제해주면 돼요. 권한을 위임하는 거였죠? 네. 저장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설정이 이거 할 때 여기 소켓 부분 있잖아요. 수업 페이지에 있는 이거 그대로 하면 될까요? 아니죠. 여기는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바꿔야 하는 부분이 이 유저 여기는 POFTPD죠. 그리고 나서 비밀번호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POFTPD로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무에서는 클리어 텍스트로 할 필요가 없다 했어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음, 보안상의 이유가 있었죠. 소켓은 경로 모르니까 밖에서 알아서 나온 다음에 알고 나면 그때 바꿔야죠. MySQL 관련해가지고 소켓 이걸 찾으면 나오죠. 그리고 MySQL 설치할 때 아니다. 나중에 보죠. 왜냐면 마리아DB 설치할 때 어, 이런 경로에다가 설정했으니까 이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쓸 게 아니라 복사를 했어야죠. 여기로 와서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바꾼 김에 얘기를 하자면 이 소켓의 경로를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마운트 볼륨 때문이에요. 마운트 볼륨. 실행할 때 마운트 볼륨으로 걸었잖아요. 마리아DB 설치할 때 MySQL이 위쪽에 있나? 어? 여기. 어떤 경로였지? MySQLD. MySQLD. 이 폴더에다가 얘네 둘이 마운트 볼륨을 했으니까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해 놓은 거고. 그러면 마운트 볼륨을 만약에 현재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했다면 설정 파일에서도 바꾸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설정 파일을 이제 변경했으니까 원래 같으면 껐다 켜야 되는데 아직 켜지도 않았으니까 꺼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활성화까지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도 해보면은 잘 돌아가고 있죠. 평소에는 설치하고 나면 그냥 바로 켜고 활성화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설치까지 끝내고 설정 파일 먼저 건든 다음에 그 다음에 켠 거라서 리스타트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PureFTPD 설치했고 컨테이너 안에 마리아DB 돌고 있고요. 실제로 FTP 계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겠습니다. 마리아DB 1에 MySQL이 되던가? 예전에는 됐어요. 이 안까지 들어와서 지금 루트로 들어왔으니까 계정 생성 해야죠. 계정 생성은 루트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계정 생성하는 거 이게 루트 말고 MySQL 서버에서 사용할 그 마스터 계정 같은 거 코리아 IT한테 모든 계정 권한을 주는 거 있었죠? 루트 계정 생성하는 거 빼고 그거 할 겁니다.
이거는 QFTPD고 이거죠. 그러면 코리아이티 계정 만들어졌고, 그리고 다른 계정 생성하는 김에 다른 것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갔나? 근데 이거 조심할 점은 134죠. 1, 2, 3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만 2로 바꿔주면 돼요. 뭐 사이트 4까지 뭐 좀 급하게 해서 하다 만들었다.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에 QFTPD 계정을 안 만들었죠.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POFTPD 설정을 통해서 MySQL에 일을 넘겨줄 때 정해준 설정 값을 가지고 처리하겠죠. 안 만들면은 FTP로 접속 안 될 거니까. POFTPD 설정이 어딨지? 요거. 그러면 이제 계정을 생성했으니까 루트로 말고 코리아 IT로 들어와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요. 사이트 1부터 3까지. 그런 다음에 이거. 네, 그러면 이제 POFTPD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됐죠. 논이었는데 내가 선택한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테이블 만들어야 되고 테이블 만들었을 거고 만들었으면 데이터 인서트 해주고 잘 들어있는지 확인을 할 건데 아마 깨져서 안 나오네. 잘 들어있는 거 확인됐죠? 문제 없고. CentOS 환경에서 이제 FTP 접속을 확인해야 돼요. FTP는 없으니까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사이트 1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됐죠? 235K 나왔으니까 FTP 접속도 문제가 없고 이제 파이썬을 설치할 겁니다. 파이썬 이미지 다운로드 중이고요. 다운로드 완료되면 컨테이너로 배시 환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배시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패키지 매니저처럼 사용하는
앱트겟을 업데이트 해주고, 업데이트 했으면 이제 설치해야죠. 이 안에 없는 빔이랑 로케이트. 인스톨을 자꾸 까먹네. 설치까지 완료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DB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IP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PIP. PIP까지 업그레이드 했으면은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장고랑 MySQL 클라이언트 설치해야 되니까 실행해주고, 잘 설치됐는지 확인해 보려면 PIP 리스트 해보면 장고라는 웹 프레임워크랑 MySQL 클라이언트 있죠? 그리고 PIP 버전도 최신 버전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생성하면 되는데 이걸 하기 전에 어디로 했더라? 경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와서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그러면 아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다시 들어가고 이거 잠깐. 근데 여기는 루트니까 다시 여기에다 만들 거면은 이래야 만들어져서 필요한 기본 폴더, 파일 이런 게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에 런 서버 이렇게 해주면은 서버가 돌겠죠. 그런 다음에 외부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기본 포트가 파이썬은 몇이었지? 8000이니까 8000으로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죠? 이게 제대로 된 건 아닙니다. allowed host에다가 이런 IP를 추가해줘야 돼요. 설정 파일에. 그래서 이 설정 파일을 당장 찾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설정 파일은 베이스 안에 있다고 했죠. 여기서 settings.py 이거를 건들면 돼요. allowed host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까지 들어온 김에 데이터베이스까지 어디지? 데이터베이스까지 이렇게 해주고 장고 기본 프로젝트가 SQLite를 쓰는데 컨테이너로 동작하는 MySQL DB에 접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설정이에요. 사이트 2는 이게 데이터베이스 이름이었고 유저가 접속할 그 아이디 그러면 MySQL 컨테이너 안에서 돌고 있는 MySQL이 계정을 뭐 루트, 코리아 IT, 퓨어 FTPD, 사이트 123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건데 코리아 IT로 접속할 거라고 하는 거고
이 베이스 프로젝트가 코리아 IT잖아요. 코리아 IT로 접속할 거라고 하는 건데 이 사용자 이름에 따라서 권한을 나눴잖아요. 사이트 2는 사이트 2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그러면 저장하고 다시 런 서버 새로 고침하면은 잠깐 에러? 나가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했어야죠. 잠깐만 근데 이것도 제대로 된 게 아닌데 설마 포트 때문이네. 포트 때문이죠. 포트 때문이었어요. 포트 3307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제대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바꿨으니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마이그레이션 해야죠. 마이그레이션을 해줘야 커맨드 낙바운드 나가야지. 나가야지. 이래야 마이그레이션 되는 거니까. 이러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기본 테이블까지 만드는 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하면 이 정도 과정이 쉽게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메인 구매하고 그 도메인에 연결해가지고 IP 연결해서 또 배포하고 그런 과정 제외하고는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만든 뭐 베이스 프로젝트 말고 뭐 실제로 운영하고 싶은 뭐 프로젝트 넣으면 됩니다. 세팅하고 돌리고 외부에서 접속하면 들어가질 거예요. 외부라는 거는 내가 작업한 컴퓨터 말고 다른 컴퓨터 있죠. 음. 물론 이제 그 다른 컴퓨터에서 들어갈 때 IP를 입력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싫다. 그러면 도메인을 구매해야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